자, 오늘 진도 급수 나갈게요. 급수. 지금 얘가 대단원이 총 3개인데 수열의 극한이라는 큰 대단원에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급수고 급수까지 끝나면 1단원이 그냥 전체가 다 끝나요. 우선은 오늘은 급수의 수렴 발산이랑 여러 가지 급수의 합 구하는 것들을 연습을 할 거야. 우선 급수가 뭔지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너희가 극한이랑 급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극한과 급수. 여기 그냥 극한 말고 수열 극한. 자,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 의미적으로 차이는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있는 수열이 하나씩 나열했을 때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수열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 AN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의 극한 구하는 걸 연습을 했어. 자,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AN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지.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극한 이런 식으로 구했었거든. 자, 근데 이제 급수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할 건데 급수라는 거는 똑같은 수열이 있어. 근데 얘 뭘 구할 거냐면 합을 구할 거야. 그럼 계속 더하다 보면 어디로 가까이 가겠는가? 얘가 바로 급수예요. 자, 근데 그럼 이게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봐봐. 첫 번째 거는 수열에서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n번째 항의 식을 토대로 해서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찾아내는 게 수열의 극한이었다면 얘도 그러면은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얘는 지금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항부터 여기까지 쭉 다 더한 거. 얘가 만약에 n번째 항이라고 하고 n번째 한 것까지 더한 걸 우리는 보통 수열의 합 SN으로 표현하지. 그죠? 수열의 합 n번째까지의 합.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A1부터 A2, AN까지 더한 거. 결국에는 급수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어디로 가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수열의 합이. 이게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아마 발산하게 될 거야. 왜 그런지는 이따 가서 설명을 할 건데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급수가 되는 건데 급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열합의 극한인 거죠. 수열의 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바로 급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수열합의 극한. 자, 그러면은 지금 극한이랑 그 다음에 급수 우선 차이점 간단하게 봤는데 얘 표현하는 방식부터 기호 사용하는 거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급수를 다시 정리해보면 급수라는 것은 수열합의 극한이다. 자, 수열합의 극한이어서 당연히 얘를 표기를 할 때는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이미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극한을 구한 게 바로 급수예요. 자, 근데 우리 수열의 합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너희가 배웠거든? SN은 뭐로 표현되지? 시그마. 이렇게 표현되죠? 자, 시그마 K는 1에서 N항까지 주어져 있는 수열의 일반항을 AK라고 본다면 이걸 구한 게 바로 SN이지. 그지? 자, 그래서 나는 이 급수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그럼 옆에 SN 대신에 K는 1에서 N항까지 AK 이렇게도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야. 대훈이 자니? 진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자면 어떡해. 자, 차이는 뭐냐면 얘는 SN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결국엔 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 내가 얘를 쭉 풀어서 표현했을 때 얘는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주어진 게 SN을 의미하느냐 혹은 일반항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 차이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길게 쓰기가 복잡하니 얘를 또 간추려서 쓸 거야. 결국에 얘가 어떤 거냐면 이 일반항을 K는 1에서부터 N까지 더해서 그 N을 무한으로 보내는 거의 의미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기호로 쓰자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시그마 하나로 표현하는 거고요. 얘를 n을 1항부터 무한으로 보내버리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자고. 여기 무한이라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여기 오른쪽에 an이라는 일반항 하나로만 표현하면 되겠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썼을 때 오른쪽도 an은 결국 일반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급수라는 것은 보통 문제에서 많이 표기되기로는 이렇게 많이 주어지고요. 근데 이것의 의미가 너희가 이거다라는 거를 알아채면 돼. 얘가 이거고 이거다라는 것들을 너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이걸 구한다. n은 1항에서 무한까지. 얘가 지금 급수예요. 자, 그랬을 때 일반항이 예를 들어 2의 n승 이렇게 주어져 있다 치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2의 n승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일 거야. 등비수열. 2분의 1로 먼저 하자. 2분의 1의 n승 이렇게 주어졌다 칠게요. 등비수열. 그럼 내가 이것의 값을 구하려면 뭐부터 찾아야 하냐면 바로 SN을 찾아야 하죠. 왜냐하면 극한을 구할 거기 때문에 SN의 식을 알아야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SN으로 바꿔서 표시를 하시고요. 단 SN은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공식으로 갈 거야.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 구하는 공식 1-r분의 a 곱하기 1-r이죠. 근데 얘는 지금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분의 첫 항은 어차피 2분의 1이고 1-2분의 1의 n승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그래서 SN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조금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가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SN은 1 빼기 2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결국 내가 찾는 거 왼쪽에다 적어보면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SN을 구하는 거니까 1 빼기 2의 n승분의 1을 구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 우리 앞에 1단원에서 이미 연습을 했잖아. 얘는 1로 가고요.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지. 그치? 얘는 0으로 가니까 결국 이것의 극한은 1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1이라는 값을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적으로 좀 다른 걸 정리를 좀 해줄게. 너희가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an이다. 그럼 얘는 수열의 극한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수열의 극한이 만약에 알파다라고 했을 때 이 알파라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를 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지금 우리가 배운 급수도 그런 표현이 있을 거야. 근데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내가 SN의 극한을 구한 것을 우리는 급수라고 불렀는데 그럼 이 급수도 어떤 값이 있겠죠? 그 값을 내가 S라고 표현해 볼게. 자, S라고 표현했을 때 태훈아 이 S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라고 안 하고요. 얘는 수열합의 극한, 즉 급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이 존재할 때 그 값을 우리는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극한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수렴이라는 의미가 기존에 배웠던 거랑 다르지 않게 나타나요.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찾은 요식, 이 식은 급수를 물어보는 거고 그 급수의 합이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선은 급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호를 사용할 줄 아는 게 첫 번째.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괜찮은겨? 자, 그럼 이제 급수라는 거는 뭔지 이제 알아냈고 그럼 결국에 너희가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찾는 거야, 이거. SN. SN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급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SN. 자, 그래서 급수를 구할 때 혹은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그런 것들을 찾을 때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수열의 합, SN을 구하는 거. 그것이 연습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급수의 수렴 발산도 극한의 수렴 발산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왜냐하면 급수라는 것 자체가 무한으로 보냈을 때 SN의 극한,
극한을 구하는 과정은 극한 자체랑 똑같은 거지. 얘 이름만 급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식이 실제 문제 책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익숙해질게요. 자, 얘가 바로 급수. 자, 그럼 지금 이게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이 식의 값이 아까처럼 급수의 합이 특정한 값으로 존재한다. 자, 존재할 때는 우리가 얘는 수렴한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만약에 똑같은데 얘는 이제 이런 값이 존재하지 않아.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데 이 발산의 종류는 크게 너희가 수열에서 발산의 종류는 세 가지로 배웠어.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는 거, 그 다음에 진동으로 발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진동으로 발산하는 것까지 어쨌든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진동의 형태가 급수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 자, 어쨌거나 급수는 어쨌든 수렴과 발산은 어차피 수열의 합의 극한을 구하는 것뿐이지 극한 구하는 건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수렴 발산이랑 결과적으로 정의가 틀리지 않아요. 단 이때 수렴하는 값이 존재할 때 이것을 우리는 급수의 합이라 부른다. 예, 용어만 조금 달라요. 극한 값이라고 안 하고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 자, 지금 요 개념이 우리 책에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30쪽. 30쪽에 쭉 적혀져 있는 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결국에 급수라는 것은 수열의 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즉 주어져 있는 수열이 A1부터 N까지 얘가 점점점점 무한으로 계속 갔을 때 얼마로 가까워지는지를 구하는 거. 그게 바로 급수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밑에 부분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S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SN. 그러니까 N항까지 더한 거. 그러니까 수열이 쭉 무한 수열처럼 점점점점 계속 나오는데 그거 그냥 일반적으로 부분 집합처럼 생각하면 돼. 집합에서 부분 집합처럼 일부분만 뽑아내듯이 얘는 일부분만 SN까지 더했다라는 걸 의미를 부분합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방금 봤던 거. 수렴한다라는 것은 극한이 수렴하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고, 그리고 이 S라는 값이 존재할 때를 우리는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극한 값이 아니라 급수의 합이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급수의 발산. 자, 발산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결국에 수렴하는 값이 없을 때겠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이 없을 때는 우린 다 발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발산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케이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31쪽. 얘는 예시가 안 나왔네. 이따가 뒤에서 예시를 봐야겠다. 자, 31쪽에 있는 요거 볼게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 아유, 졸지 마시오. 너희가 추워하는 것 같아서 에어컨을 껐는데 끄니까 바로 자는 거. 자,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볼 건데 지금 위에 있는 여기 예시를 보시면 돼요. 요거. 자, 얘가 이것의 수렴과 발산, 그러니까 이것의 급수를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 급수. 이런 오른쪽에다 따로 쓸게. 수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예시가 이거였던 것 같죠?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수열이 있어. 그럼 지금 이런 수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숫자가 2분의 1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 3분의 1도 마찬가지. 하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
4분의 1도 마이너스고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 수열이거든. 그럼 이것의 수열의 합에 점점점이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급수를 의미를 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수열을 내가 AN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것의 급수니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까지 an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구할 건데 지금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들은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이게 더해서 0이 돼버리잖아. 두 개를 만약에 더하면. 자, 그렇다면 결국에 얘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수열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더한 것과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더한 것이랑 그 다음에 그 뒤에 3분의 1까지 더한 것이 다르게 나타나지. 맞아요?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더한 거랑 3분의 1까지 더한 게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3분의 1까지 다 더하면 이거 어차피 다 짝꿍지어서 사라지니까 1만 남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만 더하면 양 끝에 3분의 1도 남는 거거든.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까지 더하는 거에 따라서 SN의 형태가 달라질 거란 얘기야. SN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급수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열의 합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얘가 수열의 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기호로 쓰면 이거를 찾는 건데요. 이 SN이라는 게 어디까지 더했는지에 따라서 식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로 따로 분리해서 찾아줘야 돼. 자,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더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짝수항까지 더한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까지 더했다라는 것은 홀수항까지 더한 게 좀 다르다. 자, 그래서 얘를 짝수항까지 더한 거. 자, 짝수항까지 더한 것과 그 다음에 홀수항까지 더한 거. 얘로 두 가지로 나눠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럼 짝수항까지 더한 것을 나는 S2K라 표현하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홀수항까지 더한 것은 S2K-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S2K가 얼마가 나오는지 보자. 자, 짝수항까지 더하면 가운데 거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양쪽 끝에가 남는데 지금 나는 4항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6항까지 1, 2, 3, 4, 5, 6항까지 더하면 이렇게 6항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뒤에 남거든. 그래서 그 규칙성을 가지고 얘를 식을 세워주면 돼.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4항까지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6항까지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8항까지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5분의 1이겠죠? 그럼 4항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남고 6항일 때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8항까지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근데 얘가 4항까지 더한 거면 K에다 내가 2를 집어넣는 거지 짝수항이니까. 그죠? K가 2일 때 얘가 나온다는 소리고요. K가 3일 때 얘가 나온다는 소리고 K가 4일 때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만들면 얘는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지. 뒤에 거가 앞에 1도 더해야 돼. 그리고 1은 항상 있죠.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홀수항까지 더한 식을 써볼게요. 자, 홀수항까지 더한 것은 당연히 간단하지. 얘가 여기까지 더하면 뒤에 사라지고 1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하면 다 사라지고 1만 남으니까 홀수항까지 합은 그냥 1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SN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타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얘는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짝수항까지 구한 극한이나 홀수항까지 구한 극한이나 그게 다르면 안 되는 거야. 얘가 하나의 값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결국에 각각 이때의 극한이랑 이때의 극한을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S2K. 자, 그럼 S2K 2n이라고 놓을게요. 얘가 n을 보냈으니까 2n.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니까는 얘가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무한분의 상수꼴이죠. 무한분의 상수는 항상 0으로 가서 얘는 극한값이 1로 가고 0으로 가고 따라서 얘는 1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죠. 그럼 이제 짝수항일 때 1이 나오는 거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홀수량까지 더했을 때 sen-1 이때도 보면 얘는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어차피 1이죠.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1로 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얘가 짝수항까지 더한 것이랑 그 다음 홀수항까지 더한 것의 극한을 찾았더니 그것의 값이 1로 일치하더라. 그럼 얘는 어디까지 더하나 계속 1이라는 값으로 고정돼서 나올 거니까 이것의 급수의 합은 바로 1이다라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부호가 계속 교대로 반복적으로 바뀌는 형태의 것들은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즉 급수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즉 뭐냐면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짝수항까지의 극한과 그 다음에 얘를 홀수항까지의 극한, 이것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일치해야지만 얘는 급수의 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얘가 이거이면 결국에는 리미트 n은 1에서 an까지 an, 즉 급수의 합이 존재. 자, 그럼 지금 얘가 교대로 반복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것이 존재할 거고, 만약에 이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얘는 급수의 합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까지 계속 달라지니까 얘는 교대로 진동하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요. 값이 계속 왔다 갔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달라지는 케이스가 아까 발산의 조금 특별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sen-과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sen-1이 만약에 다르다면 이때라면 얘는 급수가 절대 존재하지 않고 발산한다 라는 거고, 특별히 이것의 형태는 이제 뭐 진동으로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왔다 갔다 값이 계속 바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홀수 번째양, 짝수 번째양 그것의 값이 알파로 똑같다라 그러면 그 급수는 수렴하면서 그 합은 알파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합이라는 건 급수의 합을 얘기해, 극한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서로 다르다면 얘는 발산하는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예시 좀 봅시다. 자, 우선은 수렴하고 발산 조사할 건데 여기에서 수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 합이라고 하는 것은 급수의 합, 그러니까 수렴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자, 1번부터 확인할게요. 이거 예제 1번이에요. 자, 1번부터 보면 자, 우선은 급수의 수렴 발산 조사. 첫 번째 거, 얘는 아까 했던 거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 결국에는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까지 an 이것을 구하는 게 바로 급수인데 얘를 찾으려면 얘랑 똑같은 의미가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sn이기 때문에 반드시 ui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sn. 그래서 이제 너희가 습관적으로 수열이 나오면 sn을 찾아야지만 그것의 급수를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얘 sn을 찾을게요. 자, 그럼 지금 얘는 등비 수열이고 첫 항이 1이면서 공비가 2분의 1. 따라서 SN은 1-R분의 1, A 곱하기 1-R의 N승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 정리해서 왼쪽에다 써주면 결국에 여기 있는 2분의 1은 위로 올라가서 써주면 얘가 1분의 2니까 2 곱하기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2 곱하기 1-2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알지? 얘가 등비수열의 극한, 어차피 얘는 공비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될 거고 그러므로 얘는 2로 수렴하게 된다. 얘가 바로 급수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수열이 주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SN 구하기. 근데 그 SN을 구하는 과정이 2번하고 3번 조금 다른 거. 이거는 너희가 시그마 할 때 수학 1에서 연습을 했을 건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그때 연습했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 A, B분의 1 얘를 분리할 때 썼던 식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 공식 이용했었죠? 자, 그래서 이 공식 이용해서 쟤네들을 하나하나 쭉 쓰다 보면 사라지는 규칙성이 보였었다. 자,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도 SN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하는 거야, SN. 그럼 지금 요거 이렇게 부분 분수를 정리할 건데 얘는 b-a분의 1이 차이가 2니까 앞에 2분의 1이 튀어나올 거고 자, 2분의 1이 튀어나올 거고 앞에서부터 쭉 쓸게요. 자, 얘가 첫 번째 거는 1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거가 3분의 1 빼기 5분의 1 아이고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게 이제 SN일 건데 이렇게 부분 분수 나와 있을 때 뒤에 있는 아이들 숫자가 3분의 1 겹쳐서 나오면 가로줄로 쓰지 말고 세로줄로 쓰는 게 조금 더 규칙성 찾기가 편하니까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쭉쭉쭉 마지막에 내가 n항까지니까 n까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식을 이제 찾으면 되죠. 그럼 n까지 집어넣었을 때가 요거가 n항이니까 얘는 2n-1분의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요것도 쭉쭉쭉 더해주면 사라지고 남는 게 앞에 1과 뒤에 있는 얘가 남죠. 그래서 이제 SN 정리하면 결국엔 2분의 1에다가 1-2n 더하기 1분의 1. 자, 얘를 굳이 더 정리해서 쓸 필요 없어. 나는 이것의 극한만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극한 찾을게요. 따라서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SN은 얘를 n으로 무한으로 보낼 때니까 2n 더하기 1분의 1은 어차피 0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2분의 1로 급수의 합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SN 구하기. SN만 구하면 다 해결돼. 자, 3번도 마찬가지. 그거 쭉 다 쓰다 보면 지워지는 애죠. 이거는 간단하게 여기 과정을 보고 해볼게요. 풀이 과정을 좀 활용하자. 자, 3번도 지금 얘가 SN을 구할 때 하나씩 넣어서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쭉 쓸 때 얘 같은 경우도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세로줄로 쓰면 지워지는 패턴이 보이거든. 그럼 이렇게 쭉 지워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첫 번째가 남으면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게 남는다 그랬어. 자, 이렇게 남으니까 마지막에는 당연히 루트 2n 더하기 2가 남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마지막 거는 SN이 루트 2n 더하기 2 빼기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극한을 구하는 게 바로 급수니까요. 얘는 요렇게 식을 써봤더니 얘는 무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의 무한으로 가고 뒤에다가 루트 2 빼봐야 루트 2는 크게 의미가 없죠. 조그만 수라서.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으로 발산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은 기본적으로 수열의 급수의 수렴과 발산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너희 연습차 한번 해보는 시간 좀 줄게. 33쪽에 요거 유제 1번 3개 얼른 해봐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해봐야지 느낌이 오거든.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얘가 뭔가 되게 복잡하게 뭔가 많이 쓰여져 있기는 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 멘트예요. 이게 왜 안 올라가니? 잠깐만. 이게 수렴하면 얘는 0으로 간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풀 건데 결국에는 얘는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급수가 수렴하면이라는 게 특정 값으로 가까이 가는 게 있다면이야. 뭘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 해당하는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0으로 간다라는 거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그것의 극한은 항상 0일 거란 얘기야. 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그것이 항상 0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얘가 1-n분의 1. 자, 얘가 급수합이 1로 존재하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급수합? 얘가 수렴하면 이것의 1-n분의 1. 급수가 수렴하면. 아, 잘못 썼구나. n분의 1이지? 얘가 an인데 저건 sn이죠? 잘못 썼다. 내가 예시를 잘못 들었네. 쏘리. 예를 들어서 요것이 뭐라고 놓을까? 일반항이 아까 2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놓을까요? 2분의 1의 n승. 대훈아, 자지만. 자, 얘랑 얘를 비교할 거예요.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2분의 1의 n승. 요거. 자, 지금 뭐냐면 위에 거랑 아래 거 둘 다 일반항으로 쓴 거야. 일반항. 그럼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수열의 합의 극한이랑 같은 건데 이것은 지금 등비 수열이니까 얘를 토대로 수열의 합을 구하면 1-r분의 계속 같은 예시 반복하고 있다. 1-2분의 1분의 첫 항 2분의 1이고 얘는 1-2의 n승분의 1. 자, 약분돼서 얘가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얘는 1-2의 n승분의 1의 극한인 거고 그래서 이것의 극한은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얘는 0으로 가니까 극한은 1, 즉 급수의 합은 1로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급수의 합이 1로 존재하면 결국에 얘는 어디로 가느냐? 0으로 갈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원래 있던 일반항이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거든. 얘가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하려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 볼게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얘를 n을 1에서 무한대까지 an, 얘가 바로 급수죠. 자, 이 급수라는 게 s로 존재한다라고 가정할게요. 아이고, 태훈아, 그만 자시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표현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sn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궁금한 것은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an이 정말 0으로 가는지가 궁금한 거야. 자, 근데 지금 나는 이것의 극한을 구할 건데 내가 찾는 것은 an의 극한이고 표기되어 있는 거는 sn, 이것이 s로 간다라는 거를 아니까 sn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항 an을 찾아줄 거예요. 자, sn을 가지고 an 구하는 공식이 이거지. an은 sn 빼기 sn-1. 이거 아시죠? 자, 그럼 얘가 sn에서 sn-를 빼는 걸로 바꿔보면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sn 빼기 sn-1이다. 근데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n을 어차피 무한으로 보낼 때 이것의 극한이랑 이것의 극한은 어차피 똑같지. n항까지 합이나 n-1항까지 합이나. 이게. 그래서 이것의 값이 어차피 s로 똑같을 거니까 s 빼기 s다. 그래서 얘는 0으로 간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표현이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봤을 때 sn 빼기 sn-니까 얘가 바로 an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증명은 어렵지는 않아. 자, 그래서 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그것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항상 0으로 간다라는 거. 그거. 자, 그래서 지금 책에 정리되어 있는 이 멘트가 바로 그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명제가 지금 참이니까 얘의 대우도 참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면 극한이 0으로 가는 게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다지. 그러므로 발산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가는 게 아니면 얘는 무조건 발산할 거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면 너희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게 만약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까지 급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일반항이 2의 n승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지금 얘는 2의 n승이 일반항일 때 극한이 당연히 얘는 발산인 걸 알잖아. 얘는 이거는 발산이죠? 수렴하지 않지. 그치? 그럼 이걸 통해서 얘는 0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얘는 발산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가 거꾸로 얘는 명제와 대우까지 정확하게 조금 이용할 수 있으면 조금 연산이 편안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새로운 거는 다 했고 이제 다 아는 것만 정리할게요. 그럼 이 급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좀 살펴볼 건데 급수라는 것은 극한이랑 차이가 있는 게 극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리미트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럼 리미트라는 것은 얘 성질이 알죠? 얘가 an 플러스 bn, 수열이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이것의 극한은 얘네들을 각각 극한값을 구한 것을 더해준 것과 같다.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극한 성질에서. 얘네들을 각각 더해준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그냥 얘를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느냐인데 이게 덧셈이나 뺄셈이나 극한은 다 분배가 가능했었고 심지어 곱셈이나 나눗셈도 분배가 가능했었어. 극한 값은. 그러면 극한은 곱셈이나 나눗셈이 다 분배가 됐었으나 너희가 배웠던 시그마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수열이 있을 때 얘가 분배가 안 됐었거든. 이거 수학 1에 있는 수열 개념. 자, K는 1부터 N까지로 가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에서 N항까지 AK라는 수열과 그 다음에 BK라는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더한 거는 얘는 분배는 됐었지. 그치? 이게 시그마와 시그마의 합이랑 똑같았어. 이거는. 어차피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항을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성립했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것이 A1, B1, A2, B2 그 다음에 쭉쭉쭉 AN, BN 얘네들의 합을 다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는 것은 각각 더한 거를 나중에 더한 거랑 똑같죠. 그죠? 얘는 당연한 성질이죠. 자, 그럼 얘가 덧셈에서 성립이 되면 당연히 뺄셈에서도 성립이 될 거고 그랬었고 그렇다면 얘는 곱셈일 때도 성립했느냐? 그럼 얘가 AK, BK라면 얘 같은 경우는 A1, B1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이제 왼쪽식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만약에 분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써보면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BK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식은 A1, A2부터 AN까지 더한 것을 B1에서 BN까지 더한 것으로 분배하는 거니까 당연히 위아래가 다르죠. 그죠? 같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였어. 자, 그러면 시그마는 덧셈이랑 뺄셈에 대해선 분배가 되지만 곱셈과 나눗셈, 곱셈이 안 되니까 나눗셈도 안 되겠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분배가 안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급수라고 하는 아이는 리미트와 시그마의 결합이기 때문에 얘는 시그마의 성질로 따라가는 거야. 두 개의 공통 성질. 그러므로 시그마, 급수는 분배가 되기는 하나 덧셈과 뺄셈에서만 분배된다라는 거. 덧셈과 뺄셈에서만 분배가 되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급수 성질은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 성질 따라가는 거 그것만 알면 되니까 패스. 자, 그럼 이제 급수의 수렴 발산 조사하는 거 이거 관계로 한번 찾아보자. 얘를 한번 해볼까? 오케이. 봅시다. 자, 지금 예제 3번. 지금 36쪽. 자, 36쪽에 예제 3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래. 어떨 때 수렴하고 어떨 때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수렴이고 발산이라는 것은 두 개가 교집합이 없는 거 알죠? 수렴과 발산은 완전 반대 얘기야. 그럼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니까 발산이 아니면 수렴이고 수렴이 아니면 발산일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발산하는지를 먼저 찾으려고 해. 발산하나? 이거를. 자, 그럼 이제 발산할 때의 조건이 있었죠?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에서 지금 급수가 n은 1에서 무한까지 an에 대한 급수가 존재하면
얘의 극한은 0으로 간다 그랬고 이것의 대우인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에 리미트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n, 즉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우 명제 성질을 쓸 거예요. 대우를 이용해서. 자, 그럼 얘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면 얘는 발산하는 거 확실할 거니까 얘의 극한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럼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루트 2n-1, 2n 더하기 1 빼기 루트 n-1 이것이 0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 자, 그럼 이제 이것의 극한을 구할 건데 지금 얘의 형태가 뭐냐면 바로 무한 빼기 무한꼴이죠. 자, 무한 빼기 무한꼴이니까 당연히 유리화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분모는 루트 2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1에다가 분자는 합차 곱한 거를 계산하니까 n 나오나? n 플러스 2인가? 맞죠? 얘가 n 플러스 2.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보니까 무한분의 무한꼴이긴 하는데 분모는 루트 n이니까 1차식이 아니야. 분자는 1차식이니까 분자가 큰 무한이지. 자, 분자가 큰 무한이면 얘는 무조건 발산하게 되죠. 그죠? 얘가 n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겠지. 자, 그러므로 얘는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의 급수 또한 발산할 거다라고 설명이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의 극한이 발산이므로 주어져 있는 급수도 발산이다. 자, 쉽게 생각하면 그거지. 얘가 발산이면 수열이 발산이면 계속 커지는 것을 계속 더하면 점점 더 커지거든. 그러니까 발산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대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급수의 발산과 수열의 극한 사이 관계 또 됐고 얘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너희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수렴할 때 구하는 것도 연습해 볼게. 이제 반대 명제를 이용할 거예요. 자, 예제 4번. 자, 급수의 수렴과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얘는 이제 아까 배웠던 명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 내가 찾는 것은 리미트 an, 그러니까 an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얘가 왼쪽에 있는 것이 만약에 an의 극한을 물어보는데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까지 an이 만약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것의 값은 0이 되겠지. 맞아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자, 그럼 얘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면 얘가 0으로 갈 거니까 결국에 너희가 찾을 것은 그러면은 an이 수렴하는지를 골라내면 돼. 1. 그래서 요거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미트라는 게 이렇게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여기 있는 식을 바로 분배할 수는 없고요. 전체 요식을 새로운 수열로 치환을 하셔야 돼. 원래 풀이 과정은. 따라서 an-2n 더하기 1분의 n을 우리는 bn이라고 잡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얘의 급수 n은 1에서 무한까지 an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궁금한 거니까 얘를 an꼴로 모양 바꾸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an은 꼴로 정리하시면 bn 더하기 2n 플러스 1분의 n이 되죠. 요거. 따라서 나는 an의 극한이 궁금하니 n은 1에서 무한까지의 요식 an, 즉 bn 더하기 2n 플러스 1분의 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그 상태만 알면 돼. 자, 근데 문제에서 우선 bn은 수렴한다고 했고요. 이게 수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무한분의 무한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 보이죠? 얘도 수렴한다. 그럼 굳이 수렴값을 알 필요는 없어. 얘가 결론은 얘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므로 그러므로 리미트 an은 당연히 0으로 가겠구나. 왜 얘는 0으로 안 가? 내가 뭐 틀렸나? en. 오케이. 잘못했구나. 수렴값을 찾아야 되네.
에헤이. 제가 AN 맞죠? AN. BN 구하는 거야? AN 구하는 거야? AN의 값을 구하는 거지? 응? AN이 수렴한다. 수렴하는데. 갔다 와. 내가 지금 뭐가 꼬였는데? 잠시만.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고. 2분의 1로. BN이 수렴할 때. 제가 수렴하고, 착각했구나. 잘못 썼다. 여기 설명이 좀 잘못됐네요. 요거. 얘는 지금 일반항이고, 얘 극한 구하려면 SN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SN을 안 찾고 바로 찾아버렸네? 쏘리. 이거 틀렸어.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는 바로 못 갖겠다. 이거를 얘의 수열합을 일일이 구해야 되니까 그게 더 귀찮겠네요. 얘 안 하고 그냥 극한으로 바로 갈게. 왜 저렇게 풀었지? 자, 그럼 이제 리미트 n을 무한으로 갈 때 an 이것의 극한을 그냥 바로 찾을게요. 그럼 얘는 무한으로 갈 때 bn 플러스 2n 더하기 1분의 n. 자, 그럼 지금 이것이 얘랑 얘로 분배되죠? 왜냐면 bn은 수렴하는 거 아니까. 근데 지금 얘가 어디 갔지? 요거 요 식에서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bn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걸 아니까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어쨌든 수렴하는 거 아니까 시그마 n 아니 시그마가 아니야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bn 이것은 0으로 가는 걸 알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극한은 어차피 0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거 극한은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얘가 2분의 1로 간다. 따라서 전체 2분의 1. 아까 급수 구하는 건데 내가 극한으로 착각했네. 에휴.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시간 줄 테니까 하나만 해보자. 가장 비슷한 4-1번을 할까요? 요거. 밑에 문제 4-1 풀어보자. 자, 급수 성질 별거 아니고 얘는 덧셈 뺄셈 분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자, 예제 5번도 마찬가지. 얘가 모두 수렴하고 자, 이것이 모두 수렴할 때 얘가 각각이 분배가 되니까 이렇게 분배 가능하니까 얘를 알파로 가고 얘를 베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에 2알파 더하기 5베타가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에서 4알파 더하기 3베타가 9가 되는 거. 요거 이용해서 그냥 알파 베타 구하면 끝나요. 그래서 결국 알파 마이너스 2베타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합이니까 별거 아니야. 얘는 가벼우니까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급수 성질은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참거지 판별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여기는 예제 6번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걸 이제 잘해야지.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거. 자, 그 중에서 우선 기억부터 볼게요. 얘네가 모두 수렴하면 AN도 수렴하고 이것도 모두 수렴한대. 자, 이거 두 개가 각각 수렴하면 두 개를 얼마든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으니까 당연히 너희가 찾고자 하는 BN이 수렴하는지를 찾으려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주면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도 수렴한다가 맞겠지. 수렴한 것끼리는 분배 가능하니까요. 그럼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 니은처럼 얘네 두 개가 둘 다 발산일 때 더했을 때 발산이 되지 않는 경우들,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써 있는데 얘가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잘 봐. 얘는 급수고 얘도 급수예요. 근데 얘는 극한을 물어보거든. 자, 그럼 극한이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리미트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까지 이것의 급수 an 더하기 bn 얘가 발산하느냐 물어보는 거 맞아?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극한이 0으로 가지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얘는 발산한다라고 우리 앞에서 대우로 배웠잖아. 그지? 그거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각각이 발산이면 너도 발산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얘가 급수가.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발산일 때 발산인지는 이건 항상 성립하지는 않아요. 둘 다 발산인데 더해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 발레를 찾아보면 되거든. 그럼 얘가 발산이 아니게 되는 발레 많이 쓰는 거 너희가 수열에서 발산끼리 더했을 때 수렴하게 되는 케이스 자주 쓰는 거 이거 진동 저번에 예시 들어줬었죠? 자, 일반항이 A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그 다음 BN이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승이라고 가정을 해. 자, 그럼 이렇게 가정하면 AN하고 BN 자체는 둘 다 극한이 얘는 발산이야. 그러니까 이것의 수열의 합이나 이것의 수열의 합이나 그것의 SN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구해도 얘는 계속 발산이죠. 맞아요? 각각의 급수가. 왜냐하면 얘는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애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어디까지 더하는지에 따라서 얘는 계속 달라질 거야. 그런 것이.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결국에는 AN하고 BN이 이런 거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승일 때랑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승일 때 요걸 때 얘가 지금 서로 AN이 아니고 이 AN의 수열의 합 잘못 썼어. S 뭐라고 표현할까? SAN이라고 할까요? SBN 이거예요.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이 진동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승. 그랬을 때 이것의 극한이 서로 각각 진동이 되니까 발산이 되지. 이게. 그럼 둘 다 이제 발산이긴 한데 이거를 두 개를 더했을 때.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해주면 얘는 계속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발산이 아니라 0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발레를 찾아주면 돼. 그래서 발레를 많이 쓰는 거가 이제 저렇게 진동 형태의 것들을 많이 쓰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디귿. 디귿도 보면 곱이 수렴하고 곱한 게 수렴이래. 근데 얘가 0이 아니래. 극한이 0이 아니래. 극한이 0이 아니라는 소리는 얘가 이것의 급수가 발산한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은 극한이 0이 아니면 얘의 급수는 발산하는 건데 그랬을 때 얘가 리미트 BN이 0으로 가느냐. 자, BN이 0으로 간다라는 거의 의미는 얘는 다른 말로 얘가 n은 1에서 무한까지 BN이 수렴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곱한 게 수렴이면 얘네들이 요거이다. 맞아 틀려? 눈을 떠! 뭐 왜 눈을 감고 있어? 자, 이게 곱이 수렴이라고 해서 AN하고 BN이 각각 수렴인지 발산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의 극한이. 그래서 요거의 형태를 따라서 내가 얘네들이 발산이고 수렴이고 이거다라는 거 확신이 없는 거야. 각각 AN하고 BN의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발산인데도 수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곱하기일 때. 그래서 지금 디귿의 예시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이거는 발산인데 얘가 수렴하는 형태가 되지 않는 예시가 위에서 했던 예시랑 똑같아. 그러니까 요거. 즉 SA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되면은 얘가 발산이 되죠?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얘는 극한이 발산이 되니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SBN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이 되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 n승 이래도 되겠다. 자, 그럼 그러니까 AN이랑 BN 자체가 완전 똑같을 때 이렇게 똑같으면 곱한 거 수렴하는 거 맞죠? 이건 어차피 1로 가니까 수렴하는 거 맞고 이거 각각은 발산이지. 그렇지만 얘가 수렴하지 않고 얘도 발산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립하는 건 아닐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돼. 이렇게 참거짓 판별하는 거. 그중에서 그 자주 나오는 발레는 외워두시고 마이너스 1의 n승 이거 많이 사용하는 발레니까 활용할 수 있으시면 돼요. 조금 어려울 거다. 여기 내용이. 어려운 이유가 기호가 리미트, 급수, 뭐 시그마, 뭐 여러 가지 이게 안 헷갈리게 너희가 잘 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얘가 급수를 물어보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건지 극한을 물어보는 건지 그리고 이 급수가 리미트 SN인 것만 계속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서 극한 구하는 거 해주면 안 헷갈리게 될 거야. 하다 보면 연습해요, 이거는. 시간이. 자, 급수의 수렴 발산, 참거짓 구별하는 것까지 받고 요거는 숙제로 너희가 좀 잘 해가지고 오시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빨리 하자. 등비급수 수렴 발산. 어제 애들 여기까지 진도는 나갔거든? 뒤에 활용은 안 나갔어. 기본 등비급수 수렴 발산. 여기는 간단해요. 오래 안 걸려. 자, 여기가 이제 오늘 진도 마지막이다.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자, 등비급수가 뭔지는 급수라는 개념만 알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등비급수. 그러니까 급수인데 등비수열의 급수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까지 일반항 자체가 등비수열로 적혀져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바로 등비급수. 아까 예시로 이미 하는 거 많이 했거든? 그래서 등비급수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다르게 써볼게요. 급수를 구한다는 건 수열의 합의 극한이니까 SN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은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 있었어. 그때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그 다음에 공비가 1일 때 두 가지씩이 다르죠. 자, 등비수열 첫 번째 항이 A이면 공비가 R이면 얘는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N-R의 제곱. 아니, AR의 2승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니? 자, 이렇게 나오는데 공비가 만약에 1이면 A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SN에서 공비가 1일 때는 A가 N개 있기 때문에 AN이 될 거고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너희가 알고 있는 공식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이 위에 거일 때랑 아래 거일 때랑 좀 다를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선은 R이 1일 때. 자, 공비가 1이면 결국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까지 AN. 내가 구하는 거 요거. 근데 그것은 SN이랑 똑같아 그랬으니까 얘는 리미트. 너희가 익숙해지라고 자꾸 이거 공식 쓰고 있는 거다. 그럼 그것이 R이 1일 때면 얘가 A 곱하기 N. 얘가 되죠? 자, 그럼 얘는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첫 번째 항의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는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거나 결국에 이렇게 되겠지. 양의 무한으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으로 발산한다. 자, 다시 말해서 공비가 1이면 급수는 발산한다가 되는 거야. 공비가 1이면 급수는 발산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비가 1이 아닐 때를 볼 건데 자,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형태가 두 가지로 갈려. 이게 자, 공비가 세 가지로 갈려요. 이게 1이 아닐 때. 자, 그럼 얘도 급수를 식으로 써보면 n은 1에서 무한까지 an인데 그것을 sn으로 모양을 바꿔볼 거야.
달라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랑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가 우선 다를 거야. 극한이 다르니까. 이게 다를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도 아마 다를 거예요. 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자, 그럼 첫 번째 거 공비가 1보다 작아. 그럼 얘는 R이 1이 아닐 때니까 위에 요걸 집어넣을 거예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것에 내가 극한을 구할 때 얘는 무조건 0으로 가지. 그죠? 자, 얘는 무조건 0으로 가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결국에 R-1분의 마이너스 A군요. 자, 이걸 부호 정리해서 쓸게요. 1-R분의 A. 1-R분의 A.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이걸로 수렴하니까 얘는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죠. 저 값으로 수렴. 얘가 바로 급수의 합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R이 1일 때. 자,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는데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R이 1인 거야. 자, 1보다 클 때, 미안해.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그럼 공비가 1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발산이거든? 그죠? 그럼 분자가 계속 무한으로 커지니까 얘도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발산한다. 급수의 합이 존재하지 않아.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 볼게요.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지. 자,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이것의 극한은 요 위에 있는 마이너스 1의 n승이 왔다 갔다 진동하잖아. 그치? 부호가 계속 바뀌니까 얘 또한 발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내가 공비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이 중에서 수렴하는 건 유일하게 요거 하나다. 즉 수렴의 조건이 바로 요거일 거고 나머지는 다 발산이 되죠. 이것도 발산, 공비가 1일 때도 발산. 여기서 큰 차이가 등비 급수랑 등비 수열의 극한이 좀 차이가 있죠. 등비 수열의 극한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 수렴했었는데 등비 급수는 여기에 등호가 빠져. 1은 안 들어가. 1일 때도 지금 발산하는 거 여기 예시에서 봤죠. 그죠? 자, 그래서 등비 급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이 수렴할 때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때 수렴값이 얘가 되지. 1-R분의 A. 저거 이제 외울게요. 공식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얘가 n은 1에서 무한까지 이게 a 곱하기 r의 n-1승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될 거고 그때 급수의 합. 자, 여기서 말하는 급수의 합이라는 것은 수렴값이에요. 실제로 이거 계산했을 때 계산한 값. 얘가 1-R분의 A다. 얘는 공식이니까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급수의 합을 얘는 등비수열의 등비급수는 1-R분의 A로 급수의 합을 계속 다 구할 건데 자, 근데 사실은 수렴하는 게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 어떨 때냐면 지금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공비의 크기랑 상관없이 첫 번째 항이 0일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등비수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0이 돼버리면 얘는 얼마나 계속 더해도 계속 0일 거니까 0으로 수렴할 거야. 그래서 수렴하는 조건에 하나가 더 붙어요. 첫 항이 0일 때. 이렇게 붙는 거야. 자, 그래서 수렴일 조건 두 가지.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이거나 첫 항이 0일 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발산. 그럼 발산하는 경우는 저 때를 제외하고는 다 발산이겠죠?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면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발산이지. 1이어도 발산, 마이너스 1이어도 발산, 1보다 커도 발산. 이럴 땐 발산. 자, 그래서 등비급수 구하는 공식, 얘가 제일 중요하다. 거의 수렴할 때 이 공식으로 다 풀 거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요 내용이 우리 책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40쪽에 보면 등비급수 정의가 되어 있고 요거 얘일 때 수렴하고 그 합은 1-R분의 A고 이걸 때 발산한다. 근데 얘는 A가 0이 아닐 때라고 적혀 있거든. A가 0이 아닐 때니까 수렴하는 것에 A가 0일 때는 지금 빠져 있는 거고
그것이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그냥 얘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수렴하기 위한 조건. A가 항상 0이 아니다란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수렴값 1-R분의 A로 얼마나 수렴값을 빨리 구할 수 있는지 연습 좀 해볼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쉬워. 앞에 거가 오히려 어려웠지. 얘가 쉬워요. 보세요. 뭐만 구하면 되냐면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우선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5월 첫항이 0인지 이걸 확인만 하면 이 조건에 합당하면 수렴이고 이렇지 않으면 다 발산이거든. 그러니까 저 조건에 합당하면 수렴이고 수렴값은 그때 급수의 합은 1-R분의 A로 그냥 계산하면 끝나. 자, 그래서 지금 7번에 1번 보시면 얘는 지금 딱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수렴하는 범위에 적합해. 그리고 첫 항이 1이야. 그러므로 그때 수렴값 급수의 합을 구하면 1-R분의 A. 계산하면 끝나. 3분의 2. 그래서 훨씬 앞에 거보다 좀 더 간단해요. 등비 급수가. 마찬가지. 예를 들어 4번. 4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얘는 등비 급수인데 1-√2가 공비이면서 n에다가 1 넣었을 때 첫 항이 1이 나오죠. 지수가 0승이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1-√2다 라는 것도 대략 마이너스 0.4 정도 되잖아. 1.414 정도 되니까. 그럼 얘도 공비가 범위에 합당함으로 수렴하는 조건에 맞죠? 따라서 수렴값은 1-R분의 A. 이거 계산하면 끝나지. 2분의 √2. 그래서 훨씬 더 계산 쉬우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등비 급수의 수렴과 발산,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값이 달라질 수 있다. 왜 갑자기 여기로 왔니? 페이지가. 자, 그러면 이제 43쪽으로 가볼게요. 43쪽.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급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 43쪽에 비교적 어려운 8-3을 볼게. 자, 8-3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자, 이것을 지금 간추려서 쓰면은 얘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까지 급수를 얘기하는 거였어. 그 말은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식. 얘는 바로 일반항인 거죠. 자, 그럼 얘를 일반항으로 찾아볼게요. AK 얼마인지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은 AK를 먼저 정리할 건데 여기서 분자 1부터 5의 K-1승까지 더한 거 요거 식을 먼저 정리할게요. 자, 얘는 지금 등비수열의 합이 되지. 요거 등비수열의 합인데 지금 얘는 1항, 2항, 3항 그러니까 K항까지 더한 거야. 자, 그래서 얘의 합을 SK로 구하면요. 여기 있는 이 식은 공비가 5고요. 그 다음에 첫 항이 1이지. 그지? 공비가 5고 첫 항이 1이니까 등비수열합 R-1분의 첫 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러니까 K. 눈을 떠! 어머! 자, 그럼 얘는 4분의 1에 5의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죠. 얘가 바로 SK.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까지 분모는 7의 K승 분자는 4분의 1인데 4를 밑으로 내릴게요. 7의 K승 곱하기 4. 그러면은 5의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가 바로 등비급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요거 하나씩 분리하면 등비급수 꼴이 나오죠. 덧셈이니까 분리 가능하고 n은 1에서 무한까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4분의 1은 바깥으로 꺼낼게요. 그냥. 귀찮으니. 얘를 앞으로 4분의 1을 꺼내면 결국에는 7분의 5의 K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n은 1에서 무한까지 7분의 1의 K승.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거 등비급수, 두 번째 것도 등비급수고 공비가 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공식에다 딱딱 집어넣으면 돼.
급수약 구하는 식 1-r분의 a였죠? 그래서 1-r분의 a로 집어넣으면 앞에 건 4분의 1이고 뒤에 거는 1-7분의 5분의 첫 항도 7분의 5.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7분의 1분의 첫 항이 7분의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이게 답이겠죠. 어렵니? 과정이 복잡한데 중요한 게 안 헷갈리려면 무조건 기호 이해다. 기호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의미를 자꾸 파악해야 돼. 자, 문제 몇 개만 더 풀 거야? 금방 해, 얘들아. 금방 끝나. 활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자,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얘가 아까 수렴 조건 아까 배웠던 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까지 a 곱하기 rn-1승. 요거 있었을 때 수렴하려면 첫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에서 1이다. 요거 배웠잖아. 자,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끔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은 첫째 항이 이거고 첫째 항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얘가 0일 때도 수렴할 거야. 그래서 x가 0이거나 1인 것도 수렴한다. 그 다음에 공비가 x-1인가요? 여기로 넘어갈 때 x-를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공비가 x-1이니까 즉 x-1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즉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0하고 1이 들어가니까 전체 답은 0 포함하고 1은 어차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0 이상 2 미만 이렇게 해서 수렴할 때의 x의 범위 구할 수 있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볼게요. 합이 주어진 등비급수. 자, 막 이렇게 막 유형별로 막 보지 말고 그냥 이 기호들을 이해하면 풀 수 있거든? 자, 우선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시열. 그럼 얘는 등비급수니까 어쨌든 첫 번째 거에서 루트 3 나왔고 두 번째 거에서 3분의 1이 나왔다는 소리는 결국 얘는 1-R분의 A를 계산한 게 루트 3이고 3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등비수열이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AN은 아는데 AN제곱을 모르니까 AN제곱을 AN을 토대로 찾을게요. 따라서 AN은 첫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그랬으니까 A 곱하기 R의 n-1승. 그러므로 AN의 제곱은요. 얘 전체 제곱이니까 A제곱의 R의 2 곱하기 n-1승. 이렇게 되지? 그럼 지금 오른쪽에 내가 구한 이 식도 등비 수열인데 얘는 지금 첫 항이 A제곱이 되는 거고요. n에다가 1 넣으면. 그지? 그리고 얘의 공비는 R의 2승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관계식 두 개를 세울 수 있다. 첫 번째 거. 수렴하는 값이 루트 3이라고 그랬어. 그럼 저거 구하는 공식이 1-R분의 A. 여기 써있으니까 네모치기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지금 첫 항이 A제곱이 공비가 R제곱이니까 얘 수렴값 이렇게 구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연립해주면 끝나요. 연립방정식만 풀어주면 A랑 R을 구할 수 있어. 괜찮죠? 자,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야. 등비급수 활용, 순환소수. 순환소수를 너희가 분수로 바꾸는 거 이미 다 아는데 이거를 굳이 등비수열의 합으로 안 바꿔도 그러니까 등비급수를 안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에 등비급수가 의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응용이 됐을 때 단순히 이런 게 얘는 숫자로 나오니까 분수로 구하는 게 쉽지만 이거 누구 하나라도 문자로 나오면 식을 세우기 어렵거든. 분수 구하는 거. 그럴 땐 우리가 급수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는 원리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앞에 0.12땡땡 알잖아. 이거 이미 얘가 99분의 12고 약분해서 뭐 나오겠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얘가 땡땡 있고 앞에 없으면 990 이렇게 되는 거였지. 뒤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 990분의 123 빼기 1 이렇게 했었지. 이거 이대로 답을 구할 때는 해도 되는데 원리를 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같은 경우 보면 괄호 1번 0.12땡땡 얘를 쭉 늘어뜨려서 써보면 0.12에다가 0.0012 0.000012 이런 식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밑에 여기식이 잘 적혀 있죠. 자, 이렇게 합으로 표현된 게 순환소수인데 결국에 얘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100분의 1 곱해졌잖아. 0.01이 곱해진 등비급수를 의미하는 거죠. 다 덧셈이기 때문에. 아, 그럼 얘가 이제 등비급수니까 결국에 이 식을 나타내려면 내가 이것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알면 되니 공비가 0.01이고 첫 항이 0.12여서 얘가 1-r분의 a 요걸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0.99분의 0.1이기 때문에 그래서 99분의 1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그 원리가 바로 등비급수에서부터 나오게 된 거 정도만 알면 끝. 여기 뒤에 활용은 이번에 안 할 거고 나중에 너희 이제 내신 끝나고 와서 복습할 때 할 예정인데 잠깐만.